브레인 튜닝, 자정 경제 브리핑.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자정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지난 24시간 동안의 세계 경제와 증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한국 증시가 흥미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하락했지만 코스닥은 반대로 1% 넘게 상승하면서 양시장의 엇갈린 흐름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대장주들이 동반 반등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군요. 먼저 코스피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는 오늘 3,990.37로 마감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6.2포인트, 0.16% 하락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훈풍을 타고 1% 넘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3,970포인트 부근까지 올랐었죠. 그런데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장중에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글로벌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경계심을 가졌죠. 여기에 기관이 2,331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땠나요? 외국인과 개인이 함께 방어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이 2,155억 원, 개인이 529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는데요. 이틀 연속 2조 원 넘게 순매도했던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수세로 돌아선 점이 눈에 띕니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종목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800원으로 0.3%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1.51% 상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둘 다 2% 넘게 떨어졌었는데 오늘 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23%,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61% 올랐습니다. 반대로 하락한 종목들도 있었죠? 자동차주와 조선주가 약세였습니다. 현대차가 2.68%, 기아가 1.58% 떨어졌고요. HD현대중공업은 3.74%, 두산의 너빌리티도 1.96% 하락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58%나 급락했는데 방산주 전반이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상황이 달랐다고요? 네, 코스닥은 정반대였습니다. 922.38로 마감하면서 9.71포인트, 1.06% 상승했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900선을 확실히 지켜냈는데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이끌었나요?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에코프로가 10% 넘게 급등했는데요. 헝가리의 양극재 공장을 준공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유럽의 생산 거점을 확보한 게 국내 2차 전지 기업 중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에코프로비엠도 6% 올랐고요. 다른 주목할 종목도 있었나요? 고영이 10.55% 급등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시장 관심이 집중됐죠. HLB는 4.48%, 알테오제는 1.69% 상승했습니다. 바이오주들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수급은 어땠습니까? 기관이 3,696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강력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1,699억 원, 외국인은 1,764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는데요. 기관이 홀로 시장을 떠받치는 구도였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움직였나요? 원달러 환율은 1,469.9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날보다 0.7원 하락했는데요. 외국인이 국내 증시의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원화 강세 압력이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460원대 후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이슈가 있었나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대되면서 보안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소프트캠프가 29.98% 급등했고요. 지니언스는 15.11%, 사이버원은 13.4% 각각 상승했습니다. 3,370만 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게 확인되면서 국내 전자상거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고가 됐습니다. 심각한 사태네요. 자, 그럼 이제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어땠습니까?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조기 폐장했는데요.
거래량은 한산했지만 소비 증가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47,716.42로 0.61%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6,849.09로 0.54% 상승했습니다. 나스닥도 올랐겠네요? 네, 나스닥은 23,365.69로 0.65% 올랐습니다. 소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아마존과 월마트가 1% 이상 상승했고, 코스트코도 0.59%, 홈디포는 0.41% 올랐습니다. 연휴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결제 서비스 기업들도 좋았겠어요? 맞습니다. 카드 소비가 활발할 것이란 전망에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모두 1% 안팎 상승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되는 연말 소비 시즌이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12월 연준 금리 인하 확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이 70에서 80%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확률이 낮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금리 동결과 인하 확률이 5.5 대 4.5 정도로 동결 쪽이 우세했는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가까운 시기에 기준금리 추가 조정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연은 총재도 노동시장 약화를 우려하며 12월 금리 인하를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준 내부 의견이 갈렸던 것 아닌가요? 네,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고착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쪽과 고용 둔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었는데요. 파월 의장의 핵심 동맹인 윌리엄스 총재가 인하 쪽으로 무게를 실으면서 결국 인하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12월에 주목해야 할 다른 이벤트도 있나요? 중요한 기업 실적 발표가 몇 개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12일에 브로드컴, 16일에 오라클, 18일에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와 직결된 기업들이라 시장에 관심이 큽니다. 엔비디아가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보여준 강한 수요가 이들 기업에도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어땠나요?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86,700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전날 대비 4에서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9만 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죠. 이더리움도 많이 떨어졌겠네요? 네, 이더리움은 더 심각했습니다. 2,840달러 수준으로 5.19% 급락했고요. 리플도 5.93% 하락하면서 주요 알트코인들이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데이터 업체 얼터너티브가 집계하는 공포 탐욕 지수가 24점으로 극단적 공포 단계를 나타냈습니다. 이걸 또 왜 이렇게 급락한 건가요? 단기 지지선들이 연달아 붕괴되면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됐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이 17% 넘게 하락했는데 이는 2022년 이후 최악의 월간 성적입니다. 9만 달러라는 상징적인 가격선이 무너진 게 심리적 압박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장중 일본의 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엔캐리 청산 가능성이 비트코인부터 현실화된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준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면서 유동성 개선 기대감은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수요 회복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12월은 역사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혼재된 결과를 보여왔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한국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는 12월 첫 주인 만큼 새로운 자금 유입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여야 합의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다만 연말 결산을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가 위축될 수 있어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섹터별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반도체주는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50만 원 초중반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9만 원대에서 분할 매수 기회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12월 중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추가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코스닥은 정부의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랠리를 재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900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은 무엇인가요? 첫째, 일본의 금리 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에다 총재 발언처럼 일본은행이 긴축 방향으로 선회하면 글로벌 유동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가 여전합니다. 중국의 소비와 부동산 시장 회복 속도가 더딘데 이는 우리 수출의 부담 요인입니다. 미국 관련 리스크도 있겠죠? 네, 미국 정부 부채 한도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인하 속도가 시장 기대보다 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계속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인하 이후 내년 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서는 12월 2일 화요일에 11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물가 안정세가 유지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죠. 미국에서는 주중에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연준의 12월 금리 결정 직전이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12월은 전통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유동성이 감소하면 작은 악재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레버리지는 피하고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내년 1분기 실적 전망이 상향되고 있는 기업들에 관심을 두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주목해야 할까요?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하드웨어, IT, 에너지, 유틸리티, 지주업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은 내년 1분기 실적 상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 주가가 내년 이익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실적 개선이 확실한 기업들이 방어력이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12월 첫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엇갈린 흐름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은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보다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정책 기대감과 함께 저평가된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엇보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중장기 관점에서 우량 기업을 선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일도 자정 경제 브리핑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오늘도 브레인 튜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정 경제 브리핑. 내일도 검증된 데이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